1장 서비스와 서비스 마케팅. 목차는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두 번째는 서비스 마케팅, 세 번째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발전, 네 번째는 서비스 경영의 개념과 배경 순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서비스의 개념, 먼저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하면 용역이나 봉사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정의 내지 개념은 어떤 행위나 과정, 성과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고요. 부가가치를 제공해주는 모든 경제 활동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예를 보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다거나 호텔에 투숙을 해서 잠을 자고 나온다거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한다거나 제조업의 경우에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것 등이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MA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품 판매와 연계하여 제공되는 재활동, 편익 또는 만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대학자 코틀러는 서비스를 무형적이며 소유권 변동이 없이 일방이 타당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활동이나 편익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객의 편익이나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무형의 행위나 성과로서 어느 쪽의 소유로도 귀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서비스를 유형의 재화와 구별되는 용역이라고 하고 있고, 비생산적 활동 또는 비물질적 재화로 서비스를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비스의 특성입니다.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형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즉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무형성은 따라서 유형적인 단서, 어떤 증거물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의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품질의 단서 및 서비스 이미지의 어떤 창출 기능을 잘 활용해야만 그 서비스의 어떤 중요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두 번째는 비분리성, 다른 말로는 동시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의 개념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생산 과정에 고객의 상당히 서비스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습니다.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나 접점 관리가 따라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서비스 요원을 선발하고 훈련을 잘 강화해야만 고객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요원의 선발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마라. 돼지가 노래를 할 리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태도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요원이 갖춰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서비스 요원이라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어야 결국은 어떤 고객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분리성, 즉 동시성과 관련해서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객한테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상당히 사람마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 프로바이더마다 상당히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서비스의 세 번째 특징은 이질성입니다. 서비스 품질의 가변성입니다. 서비스 품질의 균일화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 평가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어떻게 잘 해야 하느냐의 과제가 대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잘하기 위한 3단계는 뭐니 해도 첫 번째, 서비스 요원을 잘 선발해서 그 서비스 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충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비스 수행을 하는 과정을 매뉴얼, 다시 말하면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이 바로 서비스 품질 관리의 3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특징 네 번째는 소멸성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고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없는, 즉 재고로 저장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서비스의 소멸성의 특징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과잉으로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너무 서비스를 과소로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프로핏에 대한 오퍼튜너티,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과잉 생산도 되지 않고 과소 생산도 되지 않는 수요에 부응하는 어떤 균형된 그 서비스의 생산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즉 수요, 서비스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의 어떤 조화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서비스의 부가적인 특성,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이외에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형성을 근간으로 제공하는 행위나 성과가 바로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매우 변동적이고 비표준적인 특징을 갖는 게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소비를 전후해서 즉각적으로 서비스 품질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비스 과정에 고객이 참여한다는 특징입니다. 서비스 과정에 고객이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발소나 미용실에 갔을 때 미용사나 이발사의 어떤 요구에 고객이 참여를 해야 결국은 그 서비스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밸류,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대량 생산이 서비스는 어렵고 서비스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 그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다음 우리가 서비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이고 상당히 인력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겠습니다. 서비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발달에 상당히 센시티비티,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비스의 유통 경로는 일반 제품보다는 매우 짧은 특징을 갖습니다. 서비스 특성과 관련한 문제와 전략적인 대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무형성이었죠. 즉 무형성에서 나오는 그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열거해 보면, 첫 번째는 저장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특허로 보호가, 서비스는 상당히 보호가 불가능하고,
또 서비스의 진열이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서비스의 어떤 다양성 때문에 서비스의 가격을 설정하는 게 어렵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높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는 우리가 유형적인 단서를 강조하는 것,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하면 뭐 진료를 정확하게 잘 한다든가, 또는 어떤 병원에서 다른 병원보다 시설이 좋다거나, 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친절이 어느 병원보다 좋다는 등 어떤 유형적인 단서를 잘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대안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자극하는 것, 강한 기업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 구매 후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성인 무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대안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성의 두 번째인 비분리성, 동시성과 관련된 문제는 고객이 생산에 참여한다는 점, 다른 고객의 생산에도 참여한다는 점, 집중적인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전략적인 대안을 보면 고객 접촉하는 요원을 잘 선발하고 훈련하는 것이 하나가 대안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관리나 또 여러 가지 입지를, 이제 서비스의 어떤 유통 경로가 짧기 때문에 서비스 입지는 제조 공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입지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인터널 마케팅이라고 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만족이 통해서 우리가 외부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관점인 인터널 마케팅, 내부 마케팅의 강화가 전략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성, 이질성은 표준화와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고, 또 표준화의 어려움인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서비스 산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또 하나로는 이런 산업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개별화도 전략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성 네 번째는 소멸성이었죠. 그래서 소멸성이라는 것은 재고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수요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관점인데, 이러한 전략적인 대안에는 변동적 수요 대응 전략을 활용한다거나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 조화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대안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비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GDP,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의 기준을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60년대는 43.2%에 불과했지만 점점 늘어서 2016년도에 62.1%, 그리고 2019년 정도 가면 이미 이제 70%가 넘었고요. 고용자 숫자에서도 보면 60년도에는 24.1%에 불과했지만 고용자 숫자는 이미 2016년도에 71%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경제가 오늘날 빠르게 급속히 성장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욕구가 획일화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람마다 소득 계층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 다양한 어떤 욕구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욕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니즈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ICT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급속한 기술 진보가 발생하는 것도 서비스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업 생산 활동에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그 캐피탈,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자동차 캐피탈이라든가 또는 보험이라든가 또 등등 여러 가지 그 서비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어떤 그 우리 개인 가계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부의 증가에 따라서 과거에는 기본적인 우리가 했던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다양한 어떤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서비스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여가 시간이 오늘날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어떤 주말을 활용한 거라든가 또는 근무 시간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밤에 많은 시간의 여가 시간이 증가하는 것도 서비스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성의 취업과 사회 진출이 증가한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지 않고 가정주부의 역할을 주로 많이 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들도 고등교육을 받게 되고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사회 진출에 대한 그 니즈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느 직장이나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여성의 어떤 취업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서비스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85세, 남자들은 79세인데 이것이 가파르게 현재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평균 수명의 증가도 서비스 경제 성장의 이유가 되고 있다. 제품의 복잡화에 따라서 이 제품을 유지하고 수리를 위해서 전문 서비스 요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서비스 경제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삶이 상당히 과거에 비한다고 하면 복잡화되고 있죠. 그래서 삶의 복잡화도 서비스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인포메이셔널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서비스 신상품의 어떤 증가, 이런 것도 서비스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정보화 시대의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도 정보화가 되고 산업의 어떤 산업화가 커지면서 정보화 시대의 진전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배경의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소프트화 현상, 산업 활동이 고도화에 따라서 전문화된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 바로 하드화보다는 소프트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도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배경이고요. 세 번째는 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소비 구조도 서비스화되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보다는 외식이 증가하고 있고 오락산업이라든가 문화, 통신, 육아 이런 가사 서비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소득 증가에 따라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의 진보나 신제품의 개발이 점점 늘어가는 것도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배경이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신종 서비스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 지원 서비스라든가 소비생활 지원 서비스업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입니다. 우리가 금융업이나 항공업이나 외식업이나 호텔, 국제 특급 운송 같은 DHL 같은 그러한 것들 또는 유통 또는 컨설팅 이런 것들을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이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제화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국제화라고 하고 세계화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워져서 국경이 없어지는 볼드레스 상태가 세계화라는 표현을 하죠. 일곱 번째는 우리가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새로 나오는 용어인데 오늘날 제품과 서비스가 점점 결합해져 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서비타이제이션의 촉진의 결과 서비스 산업이 성장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분리입니다. 우리가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클락의 산업 분리에 의하면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농업을 얘기하고 2차 산업은 제조업과 광업을 얘기하고 3차는 우리가 일반적인 서비스 산업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클락의 분류가 가장 처음에 있었던 분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한국 표준 산업에서도 그 서비스 여러 가지 산업을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각 생산 주체가 수행하는 생산 활동을 그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생산된 부가가치에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분류 체계를 보면 산업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5단계 기층으로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는데, 대분류는 A부터 T까지로 분류하고, 중분류는 01부터 99까지 분류하고, 그리고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5단계로 산업의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표준 산업을 분류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11에 보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한번 참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A부터 F까지는 농림업이나 광업이나 제조업, 하수업, 폐기물, 건설업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한 G부터 U까지의 대부분은 우리가 서비스 산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서비스 경영입니다. 서비스 경영, 영어로 하면은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서비스 경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서비스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영 활동이다. 그러니까 서비스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영 활동을 서비스 경영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면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호 협력을 할 때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어떤 프로세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영 활동이 바로 서비스 경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경영을 이렇게 정의하지만, 서비스 경영 안에는 두 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다시 한 가지는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서비스 경영에 포함되고, 그런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 생산 운영과 관련된 것도 서비스 경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비스 경영 안에는 마케팅과 생산, 즉 운영 두 가지 내용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경영은 서비스업이나 서비스 중심의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이다, 이렇게 더 간단하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경영의 목표는 뭐니 해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가치를 잘 실현시키는 것, 서비스의 가치를 잘 실현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서비스 경영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경영이 오늘날 등장한 배경은 제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한 후에도 다양한 책임을 제조업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제조업의 어떤 성격의 변화도 서비스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규제 완화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우수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바로 규제 완화와 경쟁의 심화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비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했다. 세 번째는 공기업의 민영화입니다. 오늘날 공기업이 점점 민영화되고 있죠. 서비스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설에서 하는 병원하고 공기관에서 하는, 그러니까 도단위에서 하는 그 도립병원 형태를 가면 어떤 친절도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기업이 결국은 민영화해야만 훨씬 더 우리가 빨리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 시민 또는 고객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철도도 상당히 민영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전력도 사실은 민영화할 필요가 있는 건데 불구하고 민영화를 아직 상당히 단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기술적인 발달입니다. 서비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착
하는 것도 서비스 경영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서비스의 발전입니다. 서비스 표준화와 동시성을 극복하는 노력으로 서비스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는 것, 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의 발전도 서비스의 경영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서비스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처음은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에 S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스피드, 속도가 있어야 되겠다. 또 아무 서비스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느낌을 받는 거. 그래서 서비스의 S, 첫 번째 단어인 S는 스피드와 관련된 말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또 S를 생각해 보시는 것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종사자의 어떤 친절한 웃음, 스마일, 웃는 모습. 그리고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어떤 진실성, sincerity,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의 첫 번째 S라고 볼 수 있고요. E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는 좀 즐거워야죠. 엔터테인먼트에서 서비스는 좀 이렇게 즐거움이 가미가 되어야 서비스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R은 리볼루셔너리 해서 조금 서비스는 항상 과거 것을 계속 답습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고 항상 새롭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어서 서비스는 혁신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리볼루셔너리의 약자 R과 관련.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V는 밸류. 아까 서비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비스 가치의 실현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것처럼 가치를 잘 실현시키는 것, 밸류에 대한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I는 임프레시브, 인상적이어야 되겠다.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 밋밋하면 기억에 남지 않죠. 그래서 뭔가 인상을 받을 정도의 좀 이렇게 강렬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프레시브의 I자가 I. 그 다음에 C죠. C는 서비스를 받을 때 뭐니 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에 E는 서비스 제공자의 어떤 에너자이틱, 다시 말하면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좋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비스의 어떤 영어로 시작하는 S부터 마지막 E까지 영어 단어를 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여러분 나중에 어느 조직에 가서 구성원들한테 얘기할 때 쉽게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이번 장에서 공부한 내용은 서비스의 개념을 공부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공부를 했죠. 기본적인 특징 4가지와 부가적인 특징 10가지를 공부하면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 이런 산업이 오늘날 등장하게 된, 또 발전하게 된 배경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서비스 경영이 왜 오늘날 중요하게 등장해서 발전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배경도 공부를 했습니다. 1장 내용은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점점 서비스 경영에 대한 내용을 심화시켜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